5월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동네 도서관. 정희수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책장을 훑어보며 독서 모임 참석을 망설이고 있었다. 59년을 살아오며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이혼 후 3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가 퇴근 후의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워져서야 비로소 이런 곳을 찾게 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군요. 따뜻한 목소리에 희수는 고개를 들었다. 61세의 한기찬이 정갈한 카디건을 입고 서 있었다. 은퇴한 국어교사답게 단정한 차림새와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2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가 딸의 권유로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째였다. 네,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희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런데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기차는 도서관 한쪽 구석에 동그란 테이블을 가리켰다. 저기에서 하는데 오늘은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을 읽고 왔어요. 희수는 가방에서 같은 책을 꺼내 보였다. 기찬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다. 오, 같은 책이네요. 어떠셨어요? 여행이라는 게 꼭 멀리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일상에서도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다는. 희수는 말하다가 민망해했다. 이런 감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혼자라서 외롭지 않고 함께라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여행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된 사람들이 느끼는 묘한 공감대였다. 독서 모임이 시작되자 희수는 기찬 맞은편에 앉았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40대였고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갔다. 희수는 대부분 듣기만 했지만 기찬이 간간히 시선을 주며 격려의 눈빛을 보낼 때마다 조금씩 용기를 냈다. 희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임 리더가 물었다. 저는 작가가 자전거를 타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좋았어요. 짧은 만남이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잖아요. 일상에서는 그런 대화가 없어서. 희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맞아요. 여행에서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있죠. 평소라면 하지 않을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 모임이 끝나고 책을 정리하던 희수는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렸다. 책들과 독서노트, 볼펜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아, 죄송해요. 희수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기찬이 재빨리 무릎을 꿇고 책들을 주워 모았다. 괜찮아요. 저도 자주 그래요. 독서 노트를 집어드는 기찬의 눈에 희수의 필기가 들어왔다. 깔끔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감상문과 인상 깊은 구절들. 마치 학창시절 모범생의 노트 같았다. 와, 정말 꼼꼼히 기록하시네요. 저는 그냥 밑줄만 긋는데. 습관이에요. 일기 쓰듯이.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닿았다. 순간 멈칫하며 서로를 바라봤다가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어색함이 순식간에 가벼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마도요. 희수는 가방을 메며 대답했다. 도서관을 나서는 희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기찬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희수 역시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도서관에서의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특히 기찬이라는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듯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토요일 오후 희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재래시장을 걸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살 것도 많지 않았지만 주말의 적막함을 피해 나온 것이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어머, 총각김치가 떨어져 가네. 아주머니, 하나만 더 담아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희수가 고개를 돌렸다.
기찬이 반찬 가게 앞에서 김치를 고르고 있었다. 평소보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희수 씨. 기찬도 희수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딸이 반찬 좀 사다 달라고 해서요. 혼자 사니까 요리는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예전엔 아침부터 이것저것 해놨는데 이제는. 여기 총각김치 정말 맛있어요. 저희 아내가. 죄송해요. 기찬은 말을 멈췄다. 아직도 습관적으로 아내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괜찮아요. 저도 이 집 김치 좋아해요. 사장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담그시거든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머, 두 분 아는 사이세요? 둘 다 우리 단골인데 맨날 따로따로 오시더라고요. 희수와 기찬은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다.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기찬이 어색하게 설명했다. 그래요? 좋네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든데. 사장님은 김치를 포장해주며 덧붙였다. 두 분 다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가끔 같이 오세요. 더 싸게 해드릴게요. 시장을 함께 걸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기찬이 물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한 20년 넘었네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바가지도 많이 썼는데. 희수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아내가 주로 장을 봤어서 혼자 하려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이 리스트를 적어줘도 헷갈리고. 과일 가게 앞을 지나며 기찬이 발걸음을 멈췄다. 딸기가 맛있어 보이네요. 하나 드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나눠 먹어요. 과일 가게 할아버지가 딸기 한 팩을 반으로 나눠주며 능글맞게 웃었다. 자주 오세요, 두 분. 벤치에 앉아 딸기를 나눠 먹으며 희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기찬의 존재가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았다. 요즘 혼자 사시면서 어떠세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희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외로워요. 특히 저녁 시간이. 뉴스를 봐도 혼자 보고 웃긴 프로그램을 봐도 혼자 웃고. 가끔은 말상대가 그리워져요.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딸이 계속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처음엔 싫었는데 가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기찬은 희수를 살짝 바라봤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희수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다음 주 독서 모임에는 또 참석하실 거죠? 기찬이 물었다. 네,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책도 읽게 되고 생각도 정리되고. 저희 같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 내셔서 나오신 거 대단해요. 희수는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헤어지기 전 기찬이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면 도서관 갈 때 연락드려도 될까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서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희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고 기찬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언제였을까? 결혼 전? 아니면 더 오래전? 기찬 역시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희수 생각을 했다. 그녀의 수줍은 미소,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눈 속에 담긴 외로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고민했다. 먼저 문자를 보내도 될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결국 기찬이 먼저 문자를 보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희수는 문자를 받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딸기 맛있었어요. 좋은 꿈 꾸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설렘이 피어났다. 독서 모임이 끝난 후 희수와 기찬은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었지만 여전히 서먹함이 남아 있었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모임에서 나온 상실에 대한 이야기. 기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한테는 좀 무거운 주제였어요. 희수는 커피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를 바라봤다. 저도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혹시 말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상실이었는지. 희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기찬은 놀라지 않았다. 어쩐지 그럴 것 같았다. 아이는 있으세요? 딸 하나요. 대학생인데 아빠랑 살아요. 저는 선택받지 못했죠. 희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이에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더 젊고 더 예쁜. 기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고, 지금은 그냥 체념했어요. 내 인생이 그런가 보다. 희수 씨,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 것도. 희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기찬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아내를 잃었어요. 2년 전에. 희수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6개월 동안 같이 싸웠는데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해요. 마지막에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35년을 같이 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거든요. 희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함께 있으면 저절로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6개월 동안 함께 싸우신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아내가 아파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피하기 바빴어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기만 했지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만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이상해요. 기찬이 말을 이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추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더 간절히 그리워하게 됐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사랑받지 못하는 것. 뭐가 더 아플까요? 희수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둘 다 아프죠. 다른 종류의 아픔이지만 희수는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25년 동안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25년을 함께 사신 거잖아요.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그게 더 복잡해요. 좋았던 기억들까지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진심이 아니었나? 그때도 의무감이었나?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먼저 와요. 그런데 신기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저도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혼자만 아픈 게 아니구나 싶고. 희수가 기찬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참 서툴렀네요. 네.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을 주는 것도 그냥 버텨왔을 뿐이에요. 기찬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걸. 희수 씨. 네. 고마워요. 이런 얘기 들어주셔서. 저야말로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워요.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상처를 나누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다음에 또 만나요. 기찬이 말했다. 네. 다음에 또. 헤어지면서도 두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봤다.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된 후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날 밤 희수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처음으로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기찬도 아내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다. 여보,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도 이해해 주겠죠? 희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기찬과 공원을 걷기로 약속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59년을 살아오며 데이트를 위해 옷을 고른 적이 언제였을까? 데이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희수는 자신을 다독였다. 그냥 친구 만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다. 기찬을 보면 가슴이 조금 설레고 그의 문자를 받으면 하루가 기다려진다. 이런 감정이 사랑일까? 공원에서 만난 기찬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희수도 얼굴에 연지곤지를 살짝 발랐다. 벚꽃이 예쁘네요. 희수가 말했다. 네. 계절이 바뀌는 게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둘은 나란히 걸으며 꽃 구경을 했다. 다른 커플들도 많이 보였다. 젊은 연인들부터 중년 부부들까지. 그런데 유독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커플은 보이지 않았다. 저희 좀 어색해 보일까요? 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다고 생각할까봐. 기찬은 걸음을 멈췄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어제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도 다니고 좋은 분도 만났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 나이에 무슨 남자냐고. 혼자 잘 지내던 사람이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기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딸분이 그랬다고요? 이해는 해요. 걱정되는 거겠죠. 나이 들어서 사기당할까봐, 이용당할까봐. 그래도 너무하네요. 희수는 벤치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사실 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 들어서 사랑한다는 게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기찬은 희수 옆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뭔가요? 감정? 저는 희수 씨를 만나면서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뭐겠어요? 희수는 기찬을 바라봤다. 그의 진실된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우리가 남들을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기찬 씨도 자녀분들 반대 안 하세요? 기찬은 잠시 망설였다. 큰딸이 좀 걱정하긴 해요. 아직 엄마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냐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성급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으로는 기찬에게 끌렸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자꾸 발목을 잡았다. 저는 무서워요. 희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무서운데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이번에도 혼자 남겨질까봐. 그리고 희수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서요. 이미 한 번 버림받았는데. 기찬은 희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희수 씨, 그건 희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희수 씨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확신해요. 희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우리가 이미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해서 남은 절반은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찬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럼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만의 속도로.
희수는 기찬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이 있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애라는 걸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찬이 웃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5년 전 아내랑 연애할 때 이후로는. 우리 참 우스꽝스럽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설레는 거. 둘은 벤치에 앉아 꽃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다. 기찬 씨. 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물론이죠. 제가 서두르고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확신을 갖고 싶어요.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었다. 문자도 줄이고 만남도 독서 모임에서만 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다. 희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기찬이 그리워졌다.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 깊은 말투,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기찬도 마찬가지였다. 희수 없는 일상이 다시 무색해졌다. 아름다운 것을 봐도 혼자 감상하는 것이 아쉬웠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어 허전했다. 2주 후 희수가 먼저 문자를 보냈다. 생각해봤는데 우리 나이에 사랑이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사랑을 알 때가 된 것 같아요. 기찬의 답장은 금세 왔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내일 공원에서 만날까요? 네. 이번엔 제가 용기 내볼게요. 그날 밤 희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지켜봐줘. 엄마,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니. 딸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희수 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요?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서관 사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희수 씨 가방에 도서관 회원증이 있어서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기찬은 가방을 들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마음이 조급해서 버스를 기다릴 수가 없어 택시를 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희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심각한 건 아닐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희수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다. 희수 씨. 기찬이 달려갔다. 기찬 씨? 어떻게 여기에? 도서관에서 연락받고 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희수는 기찬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픈 것보다 그가 달려와 준 것이 더 감동적이었다. 과로래요.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쓰러졌어요.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기찬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다. 기찬과 희수는 동시에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저는 친구입니다. 기찬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이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밤은 누군가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희수가 난처해했다. 딸이 있긴 한데 지방에 있어서 제가 있겠습니다. 기찬이 말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되는데요? 친구끼리 도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희수는 기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후 기찬은 희수를 침실로 부축해 주었다. 그리고 부엌에서 간단한 죽을 끓였다. 언제 요리를 배우셨어요? 희수가 놀라며 물었다. 아내가 아플 때 배웠어요.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때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희수는 죽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해봐서 걱정했어요. 저녁이 되자 기찬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다. 희수는 미안해했지만 기찬이 완강히 고집했다. 혹시 밤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깨우세요.
고마워요, 기찬 씨. 정말. 뭘요? 당연한 거죠. 밤 12시쯤 희수가 화장실에 가려다 어지러워서 벽에 기댔다. 그 소리를 들은 기찬이 재빨리 일어났다. 괜찮아요? 기찬이 희수를 부축했다. 조금 어지러워요. 기찬은 희수를 다시 침대까지 부축해주고 물을 떠다 주었다. 손이 차갑네요. 기찬이 희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희수는 기찬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울컥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돌봐준 적이 있었을까? 기찬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희수 씨. 기찬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한테는 필요한 일이에요. 네. 희수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깨달았어요. 희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희수 씨를 돌보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을. 왜 자꾸 그래요? 희수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찬은 희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희수 씨를 사랑해요. 희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저도. 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기찬 씨를 사랑해요. 기찬은 희수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다. 첫사랑하는 청소년처럼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기찬이 속삭였다. 네.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소중했다. 아침이 되자 희수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 기찬이 끓여준 미역국을 마시며 희수는 행복해했다. 이런 아침이 있을 줄 몰랐어요. 희수가 말했다. 앞으로 매일 이런 아침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기찬이 대답했다.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확신이 섰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걸어요. 기찬의 5살 손녀 서연이가 깔깔거리며 소리쳤다. 희수와 기찬은 어색하게 손을 놓았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연아 할머니가 아니라 희수 할머니라고 해야지. 기찬이 말했다. 희수 할머니. 서연이가 희수에게 달려가 안겼다. 희수 할머니가 더 예뻐요. 희수는 서연이를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손녀가 아닌데도 이렇게 애정을 주는 아이가 고마웠다. 오늘 어디 가고 싶어? 희수가 물었다. 놀이터. 그네 타고 싶어요. 기찬의 딸 미경이 다가오며 말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너무 말이 많은데. 괜찮아요. 오랜만에 아이와 놀아서 좋네요. 희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처음 기찬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특히 딸 미경은 아직 희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손녀 서연이만큼은 희수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었다. 놀이터에서 서연이를 돌보며 희수와 기찬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서연이가 정말 예뻐요. 기찬 씨 어렸을 때 닮았나 봐요. 아니에요. 미경이를 닮았어요. 미경이도 어렸을 때 저렇게 활발했거든요. 미경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찬은 잠시 망설였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엄마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 당연하죠. 저도 이해해요.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때 서연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희수 할머니랑 결혼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부모들이 힐끗 쳐다봤다. 희수와 기찬은 얼굴이 빨개졌다. 서연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미경이 아이를 달랬다. 왜요? 할아버지 혼자 외로우잖아요. 희수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희수는 웃음이 나왔다. 아이들은 참 솔직하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표현한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 희수에게 말했다. 희수 씨, 죄송해요.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 괜찮아요. 솔직해서 오히려 좋았어요. 아빠 기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맨날 집에만 계시더니 요즘은 나가실 일도 많고. 저도 기찬 씨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네요. 처음엔 걱정됐는데. 어떤 걱정이요? 아빠가 또 상처받으실까봐. 엄마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이 아파하셨거든요. 희수는 미경의 마음을 이해했다. 저도 조심스러워요. 기찬 씨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럼 됐어요. 서로 생각해 주시는 거네요. 다음 주에는 희수의 딸 은지가 서울에 올라왔다. 기찬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안녕하세요. 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지예요. 처음 만나는 자리라 서로 어색했다. 은지는 기찬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은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프실 때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기찬은 은지의 경계심을 느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카페에서 셋이 앉아 대화를 나눴다. 은지는 기찬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혹시 재산 같은 거 목적은 아니시죠? 은지야. 희수가 당황했다. 괜찮아요. 기찬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연히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교직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집도 있어요. 희수 씨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진짜 엄마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진심이에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아빠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희수 씨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은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며칠 후 희수와 기찬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 다니는 사이가 되었다.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기찬이 물었다. 김치찌개 어때요? 기찬 씨가 좋아하는. 좋아요. 그럼 돼지고기하고 두부도 사야겠네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우리 단골 부부. 오늘도 같이 오셨네요. 희수와 기찬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부로 봐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사장님, 총각김치 조금만 주세요. 내 신혼부부는 소량 포장이죠. 사장님이 농담을 했다. 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기찬이 고기를 썰고 희수가 김치를 볶았다. 손발이 척척 맞았다. 우리 참 잘 맞네요. 희수가 웃으며 말했다. 35년 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요리한다는 게. 저도요. 25년 동안 혼자서만 했는데.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 둘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행복해요. 희수가 중얼거렸다. 저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기찬이 희수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우리만의 시간들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하고 따뜻했다. 희수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다. 3년 만에 전 남편 정민수에게서 온 전화였다. 갑자기 왜 연락하세요? 희수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은지 일로 얘기할 게 있어. 중요한 거야. 희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다. 은지에 관한 일이라면 들어봐야 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도 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도 늘었다. 무슨 일이에요? 희수가 차갑게 물었다. 은지가 요즘 남자친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대. 너한테는 말 안 했어? 은지 일은 은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 남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은지한테 돈을 계속 빌리고. 희수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다. 은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은지를 설득해야지. 부모로서. 부모? 희수가 냉소했다. 지금 와서 부모 얘기를 하세요? 민수는 머리를 극적였다. 희수야,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3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는 거잖아.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 희수는 민수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2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남 같았다.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희수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희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나도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랑도 헤어졌어. 결국 별거 아니었거든. 진짜 가족은 너하고 은지였는데. 희수는 어이가 없었다. 민수 씨, 정신 차리세요. 희수야, 우리 다시. 안 돼요. 희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른 사람? 누구?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25년을 함께 산 우리를. 25년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가요? 희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25년 동안 당신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나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은 저를 가정부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은지 키워주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너를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지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희수야. 희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련했다. 드디어 과거와 완전히 결별한 기분이었다. 집에 와서 기찬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기찬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전 남편을 만났어요. 기찬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땠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거절했어요. 당연히. 기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기찬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혼자 있기 싫어요. 금방 갈게요. 30분 후 기찬이 도착했다. 희수는 기찬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 왜 우세요? 기찬이 희수를 안으며 물었다. 무서웠어요.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흔들렸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기찬은 희수를 꼭 안았다. 저도 무서웠어요. 혹시 희수 씨가 돌아가실까봐.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어요. 며칠 후 희수는 은지를 만나 민수가 한 말에 대해 물어봤다.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했어요? 은지가 놀랐다. 그래. 내가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해결할 일이에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도 요즘 행복해 보이는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희수는 딸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은지야, 엄마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 일에 관심 없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이미 그 남자랑 헤어졌거든요. 정말? 네. 엄마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엄마 보면서 기찬 아저씨랑 있을 때 엄마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희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자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한테까지 연락했구나. 네. 근데 엄마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아빠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은지야.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봤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다음 날 기찬의 집에서 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미경과 은지 그리고 서연이까지.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어색했던 게 언제였나 싶어요. 은지가 대답했다.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할아버지, 희수 할머니랑 언제 결혼해요? 어른들이 모두 웃었다. 서연아, 그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미경이 말했다. 하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희수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 되는 거죠? 기찬과 희수가 서로를 바라봤다. 아직 결혼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기찬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희수가 동의했다. 하지만 둘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것, 그리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은 것. 이제 남은 건 시간의 문제였다. 그날 밤 기찬이 희수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하니까 좋네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겠어요. 기찬은 희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희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희수는 놀라서 기찬을 바라봤다.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다. 4월의 마지막 주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희수는 하늘색 한복을, 기찬은 회색 두루마기를 입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위 있고 따뜻한 모습이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자녀들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도서관 독서 모임 멤버들. 서연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는 역할을 맡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예뻐요. 서연이가 소리쳤다. 주례는 기찬의 오랜 친구인 퇴직 교장 선생님이 맡았다. 두 분은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셨습니다. 이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희수와 기찬은 서로의 손을 잡고 주례사를 들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의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서약서를 낭독할 때 희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정희수는 한기찬 씨를 남은 인생의 반려자로 맞아들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늙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기찬도 감정이 북받쳐서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저 한기찬은 정희수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반지 교환 시간에 기찬이 희수에게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이란 게 뭔지. 저도요. 이런 마음이 사랑이었구나. 식이 끝나고 근처 한정식집에서 피로연을 가졌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엄마 정말 예뻐요. 은지가 희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은지야. 엄마를 이해해줘서. 행복하세요. 진짜로. 미경도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빠, 오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고마워, 미경아. 내가 허락해줘서. 엄마도 이렇게 되길 바라셨을 거예요. 기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럴까? 네. 분명히요. 도서관 사서님이 축사를 했다. 두 분을 처음 만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통해 만나 사랑으로 발전한 로맨스, 정말 아름답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도 왔다. 우리 단골 부부. 진짜 부부가 되셨네요. 앞으로도 우리 가게 많이 애용해 주세요. 모두들 웃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희수와 기찬은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기찬이 물었다. 멀리 안 가도 돼요.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제주도는 어때요? 유채꽃이 예쁠 시기인데. 좋아요. 둘이서 천천히 걸으며 구경해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강변에 앉아 두 사람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희수가 말했다. 저도요. 혼자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참 늦게 만났죠?
늦은 게 아니라 적당한 때 만난 거예요. 더 일찍 만났다면 지금처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희수는 기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희수는 잠시 생각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건?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저는 희수 씨가 있어야 완전해지는 느낌이에요. 혼자서는 반쪽이었는데. 저도 그래요. 기찬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강물에 노을이 반사되어 아름다웠다. 앞으로 몇 년이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10년? 20년? 아니면 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요. 네.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기찬이 희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희수 씨, 저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제게 사랑을 다시 가르쳐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으로 빛났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희수가 말했다. 네, 우리만의 새로운 인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로 바라봤다. 나이든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내일부터 같은 집에서 살아요. 기찬이 말했다. 네.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잘 맞잖아요.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기대됐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희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59년을 살아오며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알았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진실하고 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기찬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다. 기찬도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아내야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희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좋아했을 거야. 새벽에 잠깐 깨어난 희수는 옆에서 잠든 기찬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이런 아침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꿈 같았다. 사랑이란 늦게 피어도 충분히 아름답다. 희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잠에 들었다. 창밖으로는 새벽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